안녕하십니까.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. 여름절기 중에서 이 8을 지나서 두 번째 절기죠. 소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시기가 되면은 밭에서는 보리가 익어가고 또 논에서는 모내기가 한참이죠. 들에서는 산딸기가 익어가고 또 집들에는 봉숭아꽃이 이렇게 펴 있기도 합니다. 또 이 남쪽 지방에서는 이제 죽순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죠. 또 들에 그 쓴바귀도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. 따라서 절기 음식으로 남쪽에서는 이 죽순을 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기도 하고 또 쓴바귀를 캐서 이 김치도 담고 여러 가지 나물을 해 먹기도 합니다. 이 시기는 이 모내기도 해야 되고 또 보리타작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시기죠. 그래서 별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. 그러면은 소만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만이라는 뜻은 보리하고 밀 등 이런 곡식들이 속이 차서 익어가는 그런 시기로 과립이 가득 찬다는 그런 뜻인데 아직은 완전하게 익지 않았기 때문에 소만이라고 부른다라는 설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그 자연은 천지 만물이 싹을 틔워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데 이 작은 것들이 자라서 이 시기가 되면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그런 이 의미로 소만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.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가난한 집들은 뒤주에 먹을 곡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. 보리도 수확하기 전이라 적당하게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초건 목표로 연명하면서 고생했던 이 보릿고개가 절정에 달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. 강수량과 일조량이 충분하고 또 그 기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식물의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합니다. 따라서 농사일로 굉장히 분주하죠. 이때 모내기를 하는데 이 모내기 할 때 지금이야 기계로 다 심지만은 옛날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품앗이로 심었죠.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이렇게 논두렁에서 밥을 먹는데 이것을 이제 못밥이라고 합니다. 이 쌀이 이제 거의 떨어져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잡곡들을 모아서 이렇게 밥을 해서 먹는데 이 별미였죠. 그리고 또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돌담 아래나 아니면은 집 앞 뜰 같은 데 보면은 봉숭아꽃이 활짝 피어 있죠. 이 입하에서부터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. 이 봉숭아 잎이나 아니면 꽃잎을 따 가지고 이렇게 그 빨갛게 손톱으로 물들이는 그런 풍습이죠. 이 동국세시기에 보면은 계집애들과 어린애들이 봉숭아를 따다가 백반에 섞어 찢어서 손톱을 물들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. 이런 그 풍속은 붉은색이 잡기를 쫓아낸다는 그런 생각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. 또 그 첫눈이 내릴 때까지 손톱에 봉숭아 물이 남아 있으면은 그 첫사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. 그리고 그 소만 무렵 날씨는 굉장히 그 불안정합니다. 이 여름처럼 덥다가도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기도 하고, 그래서 그 소만 바람에 늙은이가 얼어 죽는다라는 그런 민담도 있습니다. 또 이 반대로 소만 무렵에 심하게 이 가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에 대비해서 이제 물 준비를 좀 해두기도 하고 그러죠. 이 중국의 소만 풍속도 한번 보겠습니다. 중국에서 이렇게 소만을 3으로 나눠서 초우에는 쓴바귀 줄기가 무성해지고 중후가 되면은 봄나물인 냉이가 말라 죽고 마루가 되면은 이 보리가 익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이 소만 절기는 건조한 열풍이 굉장히 더운 그런 열풍이죠. 이게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음을 좋아하는 즉 이 수분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들은 이 강렬한 그런 태양광에 의해서 말라 죽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냉이가 이제 말라 죽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. 이 중국 전설에 의하면은 백룡을 차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만이 되면은 사람들이 저수지에 가서 차신에게
향과 촛불을 켜고 생선과 고기를 올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제사를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.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정한수를 이 밭에다 뿌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, 이것은 이제 밭에 물이 부족하지 않고 농사가 이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. 또한 그 강소성과 델강성 일대에서는 이 소만이 되면은 누에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. 이 누에는 천물로 여겼는데 이 천물에게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빌고 양잠이 잘 되도록 기원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. 이 예로부터 이제 이곳에서는 양잠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. 소만절기의 음식 풍속을 보겠습니다. 이 지난 가을에 걷어놓은 곡식들은 이제 떨어져 가고, 보리수확은 이제 초우나 마루에는 아직 지금 시작이 안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보릿고개를 겪는 그런 시기라고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마루가 되면서부터 보리를 이제 수확하게 되는데, 이 갓 걷어들인 그 보리를 이용해서 햇보리밥을 해 먹는 그런 시기죠. 그 다음에 또 이 시기는 이제 모내기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.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포마시를 하면서 모를 심는데, 물론 지금 같으면 이제 기계로 심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포마시로 심었죠. 그래서 이제 그 논두가에 이렇게 앉아서 점심을 먹을 때 이 못밥이라 해서 이렇게 잡곡밥을 먹죠. 이 시기는 이제 쌀이 귀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잡곡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잡곡밥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난한 집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상당히 배가 고플 때죠.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보리가 다 여물지도 않았는데 미리 꺾어다가 이렇게 불에 구워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기도 했습니다. 소만을 전후로 해서 이 죽순이 많이 올라오죠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부 이남 지방에 주로 대나무밭이 많고, 대나무밭이 있는 데서 이제 죽순이 올라오는데, 죽순이 올라오면은 죽순을 따다가 이렇게 삶아 가지고 이 물에 좀 담가 놓으면은 이렇게 아린 맛이나 이런 게 좀 없어지죠. 그러면 이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은 이 양념을 해서 무쳐 먹고, 또 다른 요리할 때 부재료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 그 강원도 지방에서는 곤두레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, 이 곤두레를 따다가 쌀이 귀한 특히 강원도에서 쌀 조금만 넣고 곤두레밥을 지어서 배불리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겠죠. 그래서 곤두레밥을 많이 먹었고, 또 이 시기는 이제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죠. 그래서 입맛이 없는데, 이 봄나물은 이미 이제 말라 죽거나 아니면은 거칠어져서 못 먹죠. 예,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쓴박이나 이 뭐 고들빼기 이런 게 나오는데, 이런 것을 이제 이 캐다가 이렇게 김치를 담아 먹거나 아니면 나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어때요? 이 입맛이 좀 돌아오죠.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. 또 이 시기는 들에 찔레꽃이 만발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찔레꽃잎을 따다가 화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, 또 봄에 캐어서 이렇게 말려놓은 쑥을 이용해서 쑥전이나 쑥개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. 소만 절기 음식으로는 또 그 연한 느티나무 잎만 이렇게 따다가 쌀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떡을 만드는데, 그것을 이제 느티떡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. 또 콩을 찌거나 볶아서 이렇게 먹기도 했었고요. 이 소만 시기는 이제 그 곡식이 귀하다 그랬잖아요. 곡식이 귀한데 특히 이제 쌀이 귀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밥을 할 때 쌀밥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들을 넣고 많이 밥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쌀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 그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이 콩나물 밥이니 감자밥이니 고구마 밥이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채소들을 넣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허기진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산에는 이제 고사리나 취나물, 뭐 참다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이렇게 나물로 먹거나 아니면 국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. 소만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기온이 좀 빠르게 올라가죠.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. 이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공기가 습해져서 피부 습진이나 풍습성 질병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. 또 기온이 높아지면서 인체의 신진대사가 좀 왕성해지죠. 그러면서 열량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피로감이 이렇게 오기가 쉽습니다.
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이제 지혈도 높아지죠. 지혈이 높아지면서 인체에서는 상화가 일어나기가 쉬운데, 상화는 이제 간과 신장의 열을 이야기하는데, 이제 몸속에서 나오는 그런 열을 이야기합니다. 이 고열하고는 좀 다르게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 좀 미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번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 이런 번열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쉽습니다. 이 지방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그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데, 비가 좀 많이 와서 이 습한 그런 날씨가 되면은 비위가 손상되기가 쉽습니다. 비위가 손상되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제 설사 같은 증상이 이제 자주 나타나죠. 이럴 때는 이제 비위의 어떤 습열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음식들을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시기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이 식품이 부패되기가 쉽죠.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상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위생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 시기가 이제 인체 이 생리 활동이 좀 왕성한 시기입니다. 왜냐하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인체의 어떤 그 신진대사 좀 빨라지죠.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를 좀 많이 이렇게 섭취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. 소만의 음식 양생을 보겠습니다. 소만이 되면서부터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비도 좀 많아지고 또 지열도 올라가고, 그러다 보면 인체의 상화가 이렇게 생기기 쉽다고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보법 중에서 청부하는 게 가장 좋은데, 청부는 이 시기에 나오는 채소를 드시는 거죠. 즉 열을 내리면서 이뇨작용이 있고 또 담백한 맛을 가진 그런 식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쓴바기, 상추, 죽순, 곤드레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그랬죠. 이 시기에 드시면 좋습니다. 이 시기에는 이제 좀 성질이 따뜻한 그런 식품들은 몸에 좋지가 않죠. 진액도 상하게 하고 또 열을 만들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은 적게 드시는 게 좋고, 좀 시원한 성질을 가진 그런 그 식품들로 이 몸을 좀 보호해 줬으면 합니다. 그리고 소만에 마시면 좋은 꽃차가 있습니다. 이 사마차라고 하는데, 이 금우나 국화, 장미화 이 세 가지를 넣고 이렇게 차로 이렇게 마시는 것을 이제 사마차라 그러는데, 어떤 분들은 장미화 대신에 그 머리화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약선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하나씩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기온이 덥다 그랬죠. 그래서 습열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.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나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절에 나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입하 때는 이제 막 여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는데, 소만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더위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여름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물도 좀 평상시에 많이 드시고, 또 식단도 이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이렇게 바꾸셔 가지고 건강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